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2단원 자기에서 이제 물질의 자성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의 자성에 따라 우리가 그 어떤 물질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성을 띤 물질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로 이 자성체라고 부르죠. 이 자성체를 우리가 이 어떤 자성에 따라서 세 가지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다음에 반자성체로 구분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자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런 막대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이 자석이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S극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 실험적으로 알고 있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 막 어릴 때 약간 그 큰 자석 두 개 붙여가지고 반으로 쪼개면은 한쪽에 N극이고 한쪽에 S극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됐잖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자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은 이 전자, 그러니까 이 원자 단위에서 이 원자의 이 전자가 어떻게 스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의해서 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석 내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기화되어 있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자석이 자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쪼갠다고 해도 얘도 이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얘도 이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반씩 해가지고 이쪽이 NS, 얘도 이쪽이 NS 이런 식으로 다시 NS극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성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 전자가 전에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쪽으로 궤도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이 전자의 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전류는 전자의 방향과 반대편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공전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띠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핀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화학 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원자 단위까지 가가지고 이 전자들이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커다란 막대 자석을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N극 하나랑 S극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거 하나를 볼 텐데 여기서 못 보네요. 자, 자, 그럼 우리가 이 자성체라는 거를 이 어떻게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총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로 이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강자성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철처럼 자석에 잘 달라붙는 물체, 이거를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철, 니켈, 코발트 이 세 가지가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
이거를 뭐 우리가 짧게 뭐 좀 외워보려고 만들어보는 건데, 뭐 푸니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푸니코가 무슨 뜻이겠어요? 철이 F이니까 푸니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놨고, 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자, 얘네들 특징은 우리 자석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원자 단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정렬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자성을 띠게 된다고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지금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걸렸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렸죠. 왜냐면 자기장이라는 거는 N에서 S극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 외부 자기장에 가 있을 때 이 강자성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 자기화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강자성체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 방향 그대로 자기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특징이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이 자기화를 유지한다 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자성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상자성체는 우리가 강한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이렇게 끌려오긴 끌려온다, 이런 물체들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뭐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번에 아까처럼 이렇게 원자 모양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당연히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다시 가해줬을 때 보시면 앞에 강제 성체처럼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이게 질서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정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외부 자기장과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긴 하더라. 하지만 아까 강제 성체와는 다른 점은 약간 약하다 라는 거, 그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상자 성체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강자 성체를 옆에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서로 끌려오긴 서로 다른 방향이 되겠지만, 얘가 조금 더 강자 성체가 조금 더 강력한 자기장을 띠게 된다는 거지. 둘이 비교했을 때 상이랑 강이랑 비교하면 강자 성체가 더 센 이 자기력을 띠더라.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시면 다시 처음처럼 이 자기화가 풀린다는 거. 이것이 강자성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다르게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이 자기적 성질이 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이렇게 밀려나는 물체를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수도꼭지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물이 내려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센 자석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이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X극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됐어요? S극을 갖다 대도 똑같이 밀려나겠죠. 왜냐면은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밀려나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걸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 걸린다는 소리예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럼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은 같은 게 있어요. AU 은이 있는데, 자, 우리가 N극을 가까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이 무슨 극이 되겠어? 오른쪽이 S극이 되고 반대편이 S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앞에 있던
우리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철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번엔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개구리 같은 거를 우리가 강한 자석에 올려놓게 되면은 개구리가 자석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한 번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성체를 어디다 활용하냐 하면은 우리 카드에 붙어 있는 이런 까만 띠 같은 거, 이게 자기 테이프 같은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얘들을 막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 시켜가지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더라. 또 이런 통장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석 물질을 있는 곳에 놓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자석 물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저장되어 있던 정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놔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해놨을 텐데, 이 자석 물질을 갖다 대면 이 정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동전에 우리 뭐 지폐에 있는 자석 잉크, 그리고 그다음에 뭐 MRI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된다. 그다음에 액체 자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시가, 반자성체는 우리 좀 많이 쓰이죠. 우리 한동안 난리였던 초전도체 같은 것이 반자성체 예시죠.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자석 위에 올려두면은 이렇게 붕붕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왜 그러냐면 반자성체니까. 여기 위쪽이 뭐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붕붕 뜨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죠. 자기부상 열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자성체 같은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자성체에 밀려나는 물체, 약하게 밀려나는 물체를 뭐라고 합니까? 반자성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자석 안에 철심의 재료로 강자성체를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성을 올리기 위해서겠죠. 자기력을 세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반자성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우리 딱 2개 정도만 풀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그림가 같은 경우는 전자석에 철못이 달라붙어 있네요. 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철못에 클립이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철못은 뭐가 되겠습니까? 철이니까 얘는 강자성체겠죠. 자, 그리고 얘는 클립은 철못에 붙었으니까 뭐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이렇게 붙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나더라. 자, 그러면은 이 전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엄지손가락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철못 같은 경우는 왼쪽이 S극이고 이쪽이 N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철못은 강자성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철못의 지금 끝은 N극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나에서 클립은 지금 철못과 붙어 있으니까 자기화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종류의 순수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초전도체 A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 지금 T0에서 저항값이 0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T0 아래일 때 아까 봤던 이런 이렇게 자석 위에 붕붕 뜨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소리인데,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라고 하면은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t는 t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붕붕 뜨는 이 상태는 y 쓰는 효과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에서 A의 내부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됩니까? 아니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외부 자기장은 지금 오른쪽으로 걸려 있는데 지금 안쪽에서는 왼쪽으로 자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자 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 뭐였죠? 우리가 이 자성체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떴다. 자, 그 중에서 얘네 둘은 자석과 붙는다. 근데 얘는 밀어낸다. 그리고 이 둘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가 풀리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유지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다는 거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이죠.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 다시 복습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거의 새로 할 게 없지만 그 문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시간에는 진도를 좀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문제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